어떤 거를 얘기할 거냐면요. 자, 이걸 하기 전에 얘를 먼저 좀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자, A점이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X1이라고 하고 1차원 평면상에서 얘기할게. 어차피 Y좌표는 X좌표 하나 구하면 똑같이 설명할 수 있으니까. 자, 이 좌표를 X2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N대 N 내분점이 있어. 그 내분점의 좌표를 우리가 n 플러스 n분의 mx2 플러스 nx1이라고 구한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거야. 내분점의 좌표를 이렇게 구한다. 근데 내분점을요, 내가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은 선생님 이게 m 대 n이라고 진짜 저 b가 숫자로 안 나와 있고 문자 두 개로 나왔을 때는 부담스러운데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 문제가 수능이나 모의고사 킬러 문제 있지.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 중에서도 모의고사 킬러 문제 같은 데 보면은 얘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가 가끔가다 있습니다. 진짜 완전 최고난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m 대 n이라고 문제를 설정하는 순간 안 풀려. 문자가 너무 많아갖고 계산이 안 돼. 그럼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얘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m과 n 중에서 문자를 하나로만 표현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얘를 있잖아.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렇게 쪼개볼게요. m 플러스 n분의 mx2 n 플러스 n분의 nx1이라고 딱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있잖아. 자 봐봐. 요거를 내가 뭐라고 할 거냐면은 t라고 한번 해볼게. 얘. 그럼 얘를 t라고 두면 있잖아. 얘랑 딱 합치면 얼마 나오죠? n 플러스 n분의 m 더하기 n 플러스 n분의 n을 딱 더해주면 얼마가 나와? 1이 나오지? 그치? 내가 얘를 뭐라고 두자고 했어? t라고 두자. 내가 얘를 뭘로 표현할 수 있어? t에 대한 문자로 똑같이 표현할 수 있으니까 1-t가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 보입니까? 그리고 m 대 n은 무슨 숫자가 돼야 돼 반드시? 자연수가 돼야지. 마이너스 1대 2 내분점 이런 말 없잖아. 0대 2 내분점 그런 말 없잖아. 그러니까 t도 0보다 커야 되고 1-t도 0보다 커야 되니까 t의 범위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는 범위로 무조건 설정을 해줘야 돼.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은 요 m 대 n이라는 표현물을요 t 대 1-t가 된다라는 식으로 바꿔서 표현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럼 이렇게 쓰게 되면은 내분점이 어떻게 나와? tx2 플러스 1-t의 x1이 된다. 그러니까 내분점 구하는 것이 똑같은 건데 얘는 여기에 곱해주니까 tx2가 될 거고 1-t는 x1에 곱해지니까 1-t x1이 될 거고 그리고 m 플러스 n의 구조를 더해주게 되면은 t 플러스 1-t니까 그냥 분모가 1로 없어져 버리지. 그치? 그래서 내분점에 표현되는 방식을 m 대 n이라는 표현법이 있을 때 이렇게 t라는 문자 하나로 둬서 내분점을 표현하는 새로운 방법도 있다는 거야. 얘를 써먹어야 될 때가 있어. 분명히 고난도 킬러 문제에서는 얘를 써먹어야 되는 상황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어. 언젠가 한 번은 맞닥뜨려야 될 거야. 그래서 m 대 n이라는 표현법을 우리가 문제가 복잡할 때 t 대 1-t 형태로 바꿔서 우리가 문제를 푼다라는 거를 좀 고민을 해주면은 조금 더 문제를 그 문제 상대적으로 이렇게 m 대 n으로 두는 것보다는 더 수월하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얘도 문제가 어떻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와있네요. A점이 마이너스 2,4고 자, B점이 5,-2 얘를 t 대 1-t로 내분하는 내분점이 있답니다. 그럼 내분점 공식 어떻게 나오죠? 5t의 마이너스 2 플러스 2t가 x 좌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t의 4-4t가 내분점의 y 좌표가 되겠네. 그럼 얘 계산해주면은 7t-2가 될 거고 얘 계산해주면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6t 플러스 4가 됩니까? 얘가 몇 사분면에 있다고? 1사분면에 있다고. 1사분면에 있으니까 얘도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되고 얘도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되겠지? 그럼 t의 범위가 여기 첫 번째 뭐가 나와? 7분의 2보다 크다는 범위가 나올 거고 얘는 t의 범위가 3분의 2보다는 작다라는 범위가 나오겠네. 그래서 t의 범위를 구하게 되면은 7분의 2보다는 크고 3분의 2보다는 작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돼.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게 만약에 문제를 풀었을 때 뭐 이렇게 나왔어. 풀었더니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왜? 문제의 범위가 t의 범위는 0과 1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 했었어. 그러면 이렇게 구한 범위가
마지막으로 체크했던 얘랑 겹치는 부분이 벗어나는 게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을 해줘야 돼. 여기 이 변에 쏙 들어가지? 그치? 그럼 답을 뭐라고 써주면 돼? 그냥 이렇게 써주면 된다. 됐어요? 이게 답이 된다고. 자, 21번 봐봐. 얘들아. 21번도 지금 넘어가면은 1 플러스 t, 1 마이너스 t라고 나와있지. 이거의 변형이야. 선생님 그러면요 이것도 외워야 돼요? 아니야. 21번은 20번이랑 유사한 문제 유형인데 21번 자체의 표현법을 외울 필요는 없어. 오케이? 21번은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20번 표현법은 t 대 1-t 내분된다라는 상황을 외워야 돼. 이거는 원리도 이해해야 되고 다 외워야 된다. 이 문제 자체를 통째로 외워야 되는데 21번은 그렇게 쓰는 일이 없어. 그냥 문제에서 출제자가 얘를 변형해서 그렇게 주어져 있는 거라는 거야. 그럼 걔도 문제를 풀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로 나온다고 했었지? 그럼 걔도 몇 사분면에 위치한데? 1사분면에 위치한데. 그럼 구했던 범위랑 여기 문제에 줘있는 범위가 똑같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주라는 차원에서 내가 조심하라고 21번을 실어놓은 거지. 이 21번을 너네 보고 외우라는 게 아니야. 근데 20번은 너네가 거기 별표 쳐놔서 이건 외워야 돼. 이건 암기해야 된다. 뭘 암기하라는 거야? 이 내용을 암기하라. 이 내용을 암기해야 돼. m 대 n 내분점을 t 대 1-t 내분 또는 뭐 이렇게 바꿔줘도 되겠지. 1-t 대 t 내분점. 선생님 이게 위치가 바뀌어도 돼요? 바뀌어도 되지. t 값에 따라서 얘가 더 클지 얘가 더 클지에 따라서는 t 값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바뀔 테니까. 두 가지 중에 뭐 하나로만 설정해줘도 문제 안 됩니다. 위치가 바뀌는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돼. 그래서 만약에 4대 3이야, 뭐 2대 1이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2대 1이야. 2대 1이라면 t 값이 바뀌겠지. 두 가지 값에 대해서. 2대 1이면 이게 뭐 바뀌겠나? 바뀌나? 그럼 이게 더했을 때 이게 그럼 몇이 돼야 돼, 얘들아? 3분의 2가 돼야 되고 얘가 3분의 1이 돼야 될 수가 있겠네. 그쵸? 그럼 t 값이 이때는 3분의 2가 되겠지. 이때는 t 값이 얼마가 되겠어? 3분의 1이 돼야 되겠지. 위치만 바뀌는 거야. 똑같다고 보니까. 그러니까 위치는 여기 두 개 중에 아무데나 써도 돼. 그러니까 m 대 n을요. m 값과 n 값을 더했을 때 그 값의 비를 1로 두겠다는 거야. 1로 둬서 그 길이를 문자 하나로 두고 이렇게 문자 하나의 비로서 표현을 하겠다는 표현법이라는 거지. 그래서 m 대 n이라는 우리가 내분점의 표현법을 우리가 이렇게 된다. 그리고 t의 범위는 항상 0과 1 사이가 된다. 이 20번을 통째로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킬러 문제에서 가끔가다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언제 이걸 써먹냐면요. 이 문제 나왔을 때. 그치? 이런 문제 있죠? 이런 문제. 얘랑 평행하고 얘랑 평행하고 얘랑 평행할 때 이거 대 이거의 비, 이거 대 이거의 비, 이거 대 이거의 비, 그 다음에 뭐 이것도 있죠? 이거 대 이거의 비도 써먹을 수 있겠지? 왜? 닮은 비. 닮은 비 써먹을 때 저 t 대 1-t 표현법을 여기다가 처음부터 갖다가 때리면은 문자 개수가 줄어드니까 조금 더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고. 근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얘를 m 대 n, m 대 n이라고 막 설정해놓고 문제 풀면은 비 계산하기 진짜 짜증나 이거. 계산하다가 포기한다고. 그러니까 이 표현법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4분이니까 우리 25분까지 쉬었다 하죠.